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또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오후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바로 Q&A 형태로 좀 답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이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좀 챙겨가고요. 낼 수 있는 것들 비워나가는 가운데 좀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하고 있죠. 가볍게 하는 가운데 또 이제 명절 전후에서 살판짜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주요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 1월달, 2월달 이제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이런 기술주, 성장주 쪽 이쪽에서 최근에 좀 가파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인 관련주. 뭐 이러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술주, 성장주, 랠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에 올라온 부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3, 4월 정도 되면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성적표, 1분기 성적표가 나올 때쯤이거든요. 프리뷰 그리고 이에 따른 초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볼 수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1, 2월 달에는 리오프닝 그리고 3, 4월 달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성장주 이 부분을 좀 타겟으로 삼고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전략을 좀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고 시중금리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주도 섹터, 주도주 찾기 이런 부분 들어가야겠죠.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네이버 챙겼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마찬가지로 이쪽이죠. 제주항공 챙겨가는 모습. 그리고 대상이나 풀무원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4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한 10종목 정도 있었다가 유일로보틱스, 아비코전자 등 관련된 종목들도 큐브엔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올라온 김에 정리할 거 정리했고 오늘도 2종목 챙기고 2종목 정리하면서 이제는 10종목에서 한 3종목까지 확 줄여놨어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1, 2월 달 모아가지만 그 안에서 계속 치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올라와가지고 오늘 먹고 팔았지만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QA항공 이러한 종목들도 또 조정 나오면 사갈 수 있겠죠. LCC 쪽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낙폭과대 플랫폼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KB금융, 신한지주 이러한 종목들도 재차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융주 지난주 조정 나왔었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런 쪽이 올라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또 건설주 쪽이에요. 특히 국내 익스포저가 높은 이런 건설주. 또 금융주는 최근에 이런 외인 기관 오늘 양매수 들어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 또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던 빈집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또 올라온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현 시점 이런 금융주와 더불어 금융주 팀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GS건설 같은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 같은 이런 국내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이 부분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요. 2차 전지 어느 정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반복이 되고 있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힘은 빠져있는 모습이죠. 보합권 등락 달려하고 있는 모습 반면에 지난주 중국에서 단기 비자 발급 중단했고 보복 조치 나온다 하는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갔던 중국 리오프닝 이쪽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오죠. 화장품도 마찬가지.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 소비주 결국 방향성 맞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이쪽은 사서 모아간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쪽은 조정이 나올 때 사서 모아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료 관련된 필수 소비재 이쪽도 지금 리오프닝 같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코인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한 코인 관련주 그리고 코인 올라오면 또 위메이드 맥스 같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또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위믹스,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드 홀딩스 뭐 이러한 게임즈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오늘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나 필수 소비재 올라오고 있고 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오르는 종목 반 떨어지는 종목 반 치고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게 보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기술주, 소비주 대결 구도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루는 기술주 오르고 하루는 소비주 특히 중국 소비, 필수 소비재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가운데 낙폭 과대주, 기술주, 성장주 절반 오르고 절반 빠지는 치고 가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은 이쪽을 삼는다는 거 빠질 때 사자 포인트 가지고 있고 올라갈 때 쫓아 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AI 관련된 종목들 로봇, AI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특징적으로 보시면요. 철강, 금융, 자동차 그죠? 그리고 해운, 정유까지 즉 경기 민감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거래대금 상에 올리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경기가 뭐 올 상반기까지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민감주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기술주, 성장주 뭐 이러한 부분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필수 소비재, 중국 소비재 이런 쪽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세 축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죠. 기술주, 성장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는 로봇이나 AI 쪽이 하나 테마로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즉 대결 구도 속에서 최근에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쪽 이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테마로 보고 있고요. 테마로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와 소비 쪽 이런 쪽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그 판단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매매 포인트 우리가 잡아보고 좀 대응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올라올 때 보시면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올라왔었던 컨텐츠, 석유화학, 엔터, 중국 소비주 쪽과 그리고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는 좀 조정이 나왔죠. 즉 세 가지 축, 경기 민감주,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를 중심으로 한 필수 소비재. 사실 이런 경기 민감주 쪽 시클리컬 같이 표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외인들의 수급과 연관이 지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요 낙폭 과대주와 더불어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 은행주가 올라오고 자동차가 올라오고 철강이 올라오고 건설이 올라오고 하는 쪽은 외인들 수급에 기인한 대형주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매매는요.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따라서 하기에는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 10월 달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11월, 12월 들어서 또 매도 이 부분으로 전환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또 원달러 환율 추가적으로 오늘 8원 60전 하락하는 가운데 이쪽의 방향성과
연관지어가지고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쪽은 바로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즉 이런 경기 민감 대형주들 이쪽은 이쪽이 매매하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중국 소비주 이쪽에서 대장주 중심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겠다. 제주항공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티웨이항공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쵸? 여행, 항공 관련돼서 항공 쪽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중심으로 롯데관광개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서 하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 체크를 하고 있고 세판짜기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포트 많이 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터 쪽 세 가지 큰 틀에서 본다 했죠. 즉 적자의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CJ ENM 같은 그리고 하이브 같은 여기 밑에 하이브 그리고 지금 이쪽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웹툰 웹소설 쪽 이쪽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이쪽이 두 번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적 나오는 쪽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메디톡스, 휴젤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에스테틱 관련해서 비오를 대상으로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러닝 뭐 이러한 종목들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딴에서도 보면 뭐 필수 소비주 쪽에 오리온도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쪽이죠. 삼양식품, 농심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CJ제일제당, 프레시웨이 이런 쪽도 경쟁력이 있는 쪽이고요. 밸류에이션 싼 거고 CJ 프레시웨이 뭐 이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 뭐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봉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 월봉 바라보시게 되면 최근에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조정식 매수 관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조정이 안 오더라도 일봉상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가격 한 77,000원대까지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략 현 시점에서 한 85, 86에서 48, 6% 정도 추가적인 조정 이런 법 나오면 좀 더 강하게 담을 수 있겠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인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한 종목 지지 현 시점에서는 지지 나오는데 그리고 만약 깨진다고 하더라도 돌파, 장기평선, 기존 고점 뭐 이런 돌파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흐름과 특징적인 종목들 쭉 말씀을 드려보았고 이제는 질문 주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질문들 체크한 부분들 중심으로 빠르게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카지노, 여행, 항공, 화장품 다 올라오는데 의류는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의류는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이지만 사실 보세요. 적자의 흑자를 돌아서는 쪽 아니죠. 원래 흑자 내고 있었던 쪽이죠. FNF.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 한국 이런 부분 잘 나가고 있지만 하이브 같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세계에서 먹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이 아니죠. 원래 숫자가 잘 지키는 쪽.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데 숫자가 지금 이제는 그 전에 기존에 잘 나갔었던 쪽은 이제 꺾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FNF 이런 쪽.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추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잘하고 있었던 쪽,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잘하고 있었던 쪽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30점 맞던 애들이 50점, 60점 맞는 애들 찾는 거지 기존에 90점 맞던 애들 95점 맞았다고 잘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즉 기존에 90점 맞고 있던 애들이 90점, 95점 맞으면 잘한 거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존에 30점 맞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시험 난이도 쉬워지면서 50점, 60점 맞았을 때 거기에 박수 쳐주는 장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의류주, 그 중에서 FNF는 현 시점에서 좀 흐름하고 좀 벗어나 있고요. 재고 조정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의류주, 의류 OEM, ODM, 영어무역이나 한세실업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이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커머디티 쪽, 상품 쪽 이런 쪽이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의류 쪽은 현 시점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크게 언급을 드리진 않았죠. 초반에 이렇게 같이 좀 체크를 하기도 했었는데 유독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FNF가 흐름이 유독 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패스를 했습니다. 즉 남들 앞서 호텔신라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오는데 호텔신라는 이렇게 가는데 FNF는 이렇게 반대로 가버리죠. 즉 기존에 90점 맞던 애들입니다. 90점 맞던 친구고 호텔신라는 기존에 한 30점까지 떨어진 애들이죠. 아예 그보다 더 안 좋았던 애들은 적자나고 있던 친구들. 제주항공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쪽이 좀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 수가 흐름 부진에서 대상 풀만 치겠다. 회원들이 저번에 문의한 산라 오리온 수출 비중 높으니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코멘트에 대한 부분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이요. 음식료 스프레드 판가와 원가 차이 벌어지는 부분이 원래는 1월 달부터 반영이 되어야 돼요. 왜? 하반기에 지금 반영이 되었던 부분 한 4개월에서 6개월 시차 감안하면 작년 추석 이전에 가격 올려놨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기치 못하게 작년 3분기 4분기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환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료, 곡물 이런 부분 소싱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좀 더 4개월, 6개월 시차 감안하면 빠르면 2분기 이후부터나 원가 단의 조정, 원가 단의 개선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가 단의 개선과 물류비라든지 곡물가 이런 부분 하락 자체는 나타났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좀 상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원가 단이 이제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투입이 되는 시기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프레드 개선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 스프레드 개선이 1월부터 바로 1분기부터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환율이 튀어버렸기 때문에 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여의도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필수 소비재 이쪽이 지난 11월, 12월 달 시장 조정 나올 때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에 따른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이 최근에 환율 이에 따른 수혜를 같이 봤던 친구들도 그래 이로 인해서 그냥 하나의 좀 차익 실현의 트리거가 된 거죠. 빌미를 제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쪽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필수 소비자는 전 좋아합니다. 오리온도 조정 나왔었고 농심, 삼양식품 당연히 이런 쪽 팔아가지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사고 2차전지 사고 했던 거죠. 그죠?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리오프닝 체크를 할 때 이런 쪽도 같이 체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쪽이 좋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올라갈 때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조정시 지금 매수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좀 챙겨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대상이나 풀무원 이런 쪽은요. 이런 그 농심, 삼양식품 그리고 뭐 오리온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그때 50주 신고가 날 때 따라갈 수 있는 밑에서 못 갔었던 친구들로서 대상과 풀무원 점검을 했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리고 좀 수출이나 이런 쪽보다는 국내 내수 쪽이 좀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개선 이런 부분이 약간 늦어지게 될 경우에 이쪽이 생각보다 좀 느리게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했거든요. 풀마운도 해외 쪽 수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쪽이 돈 잡아먹는 하마였죠. 아직까지 투자 많이 들어가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탑라인 성장 이런 부분을 좀 못 따라가요. 그쵸? 매출액이 이 정도 올랐으면 최소 10% 이상 올랐으면 수익성이 좀 더 개선이 되는데 수익성 개선이 못 따라갔죠.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 감안하면 순익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안 됐죠.
34. 재작년. 작년부터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되었는데 이게 다시 또 꺾일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아까 좀 착각했는데 21년도 환율도 또 높았었죠. 18, 19년보다 당연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 이런 부분 좀 더 올라오는 거 감안을 하면 사실 이 정도 선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환율 효과 이런 부분 좀 밀리는 부분이야. 그리고 국내 내수 쪽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대상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가지고 이런 부분 쳐내고 오히려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탑라인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좀 느리게 가고 있죠. 그래서 1분기 만약 이런 부분이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살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시장에서 좀 더 반응 나오고 있는 쪽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뭐 이런 쪽으로 반응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장류하고 있는 대상 쪽이나 해외 쪽 하고 있지만 좀 더 경쟁력이 약간 풀무원 쪽보다는 이쪽이 유독 못 가가지고 이쪽을 대상으로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하고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음식료 쪽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쪽 다른 쪽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순환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익절의 한이 수급이 너무 좋아 고민이다. 외인들 수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신한지주, 제비금융지주 저는 이쪽은요 그냥 올라갈 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 수급 이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제비금융지주 이쪽도 유독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좀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플러스 5%에 못 팔면 마이너스 5%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둘 다 한 번에 다 팔기는 어렵지만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씩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20%씩 한 5분의 1씩 나눠서 팔던지 3분의 1씩 나눠서 팔던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그래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설 추석 명절 앞두고는 또 우리가 쉬는 와중에 해외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또 현금을 확보하는 수요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지수단 이런 것들 보더라도 기존 고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치고받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존 고점 2,500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좀 현금화 시켜놓고 세판 짜는 것들 이런 것도 계속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분위기 좋게 좀 풀어나가는 가운데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